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수리하고 있는 3위 그랜드 피아노 너클 가는 거를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는 건데, 요거는 어쨌든 뭐 아직 계약이 확실히 된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이거를 소개해 드릴 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분한테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인터넷에다가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이렇게 홍보 저기도 찍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해머도 다 갈고 너클도 갈고 뭐 요래저래 해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게 해머도 갈았으니까 이게 참 해머 갈고 뭐 리빌트 애매하죠. 난 리빌트 정확히 어디까지가 리빌트인지 솔직히 뭐 다 개나소나 뭐 아무거나 이거나 저거나 다 리빌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해머 교환, 뭐 백책, 너클 교환, 기본적인 소모품 교환이랑 레피티션 정렬은 지금 다 해놨고, 뭐 이제 댐퍼 쪽 정렬하고 뭐 이제 그런 작업 정도까지 할 건데, 이게 피아노 수리해서 판매하는 게 돈이 안 돼요. 차라리 수리를 만든 게 더 돈이 되지. 이게 매입가가 있는데, 이게 수리비는 빼야 되는데, 그래서 수리비 때문에 지금 요 피아노는 한 600만원 정도로 책정을 제 생각엔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수리를 다 해봐야 알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수리 다 됐는데 안 팔렸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편집해가지고 지난번 5분짜리 영상처럼 그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한번 수리하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편집을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이게 제가 그런 거 편집하는 센스가 없다 보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요번에는 이제 너클 교환하는 거는 못 찍었어요. 그때는 이제 영상 찍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환을 했는데, 어쨌든 너클 교환하는 거 팁이랑 이제 옆에를 갈아내요. 지금 이제 그거 영상이랑 이제 탈크가 맞나? 하여간 그 너클에 발리는 윤활제 칠을 하는 거 영상을 찍었는데요. 뭐 잘 봐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 영상 틀어놓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너클 교환하는 간단한 팁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먼저 너클 교환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겠지만, 일단 먼저 사이즈, 너클 사이즈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재보시면 되죠. 대충 재보고 뭐 있는 거 보통 이제 9mm짜리 아니면 10mm짜리 둘 중에 하나, 저는 그 두 개밖에 못 봤는데 국내산 쓰면서, 뭐 이 안에선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저는 그 두 개밖에 못 봤으니까, 그 두 개를 보통 국내에서는 많이 쓰니까 그 두 개 한번 대보시고 더 잘 맞는 거 같은 게 있다 하면은 그걸로 가시면 되겠죠. 그건 뭐 간단한 거고, 너클을 왜 교환하냐 그 얘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너클 교환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너클이 그 동그란 모양이 점점 납작해져요. 중력 때문에도 그 가죽 있는 데가 패이죠,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작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잭이 빠지는 게 제대로 안 빠진다거나, 뭐 잭이 걸린다거나, 뭐 그런저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갈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탈크칠을 해도 워낙 형상이 무너지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너클을 교환을 하고요. 일단 너클 교환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너클 교환할 때
저기 너클을 끼우는 것보다 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빼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보통 이제 열풍기로 이렇게 잠깐 쬐고 뺄 때도 있고, 저희 옛날 영상에도 잠깐 쬐고 막 빼고 그랬었는데, 이게 빼기 직전까지 열풍기로 이렇게 달궈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본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드가 이게 열풍기에 닿았어야지 노곤노곤해지니까. 그러다 보면 해머 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열풍기에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죠. 이 열풍기가 뭐 그 열판으로 된 뭐 고데기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타는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안 타지 않습니다. 라이터 이런 것보다 타는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타긴 탑니다. 뭐 온도가 높다거나 데져 있는 시간이 길다거나 하면 타긴 타니까, 그 거리랑 바람의 풍력이랑 온도를 조절을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보시 거 쓰는 걸로 갖다 2단, 바람 세기는 2단 정도로 해놓고, 처음에 몇 개 작업할 때는 300도 정도 세팅을 해놓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빨리빨리 떼지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것까지 바람이 가니까 계속 뒤에 애들은 달궈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한 두세 개만 한 300도 정도로 달궈져서 빼고 난 다음에 뒤에 건 어느 정도 열이 받아 있으니까 다시 한 200도나 뭐 250도로 줄일 때 200도로 줄일 때도 있고, 뭐 한 200도 정도로 줄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 타지 않고 크게 문제 없이 작업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센터핀에 너무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클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 해머 쪽이라고 해야 되나, 너클 아래쪽, 그러니까 센터핀 쪽에 바람을 쐬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보다 위쪽, 그러니까 해머 쪽 있는 부분에다가 열풍기를 쐬주셔야 센터핀에 문제가 생기는 걸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클을 떼낼 때 이거를 잡아 뗀다고 생각하시면은, 너클이 저기 박혀있는 그 나무 심지 있죠? 그게 박힌 채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닛바를 쓰는데, 닛바도 저는 이제 종류를 두 개 써요. 그래갖고 그 닛바랑 그러니까 너클이 박혀 있는 그 나무가 저기 동그란 천과 그 샹크 그 사이를 찝어주면서 그 너클을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찝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처음에는 그 두께가 얇은 닛바 있죠. 보통 이제 센터핀 자를 때 쓰는 닛바 같은 종류, 이제 그런 걸로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힘을 줘서 그 나무를 잘라내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걸 살짝 밀어냈는데 이게 손으로 잡아 뗐을 때 잘 안 떨어진다. 그럼 굵은 닛바 있죠. 그걸로 한 번 더 밀어내면 이제 쏙 빠지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떼도 이렇게 잘 빠질 수 있게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터칼이나 뭐 어떤 칼 종류를 이용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본드를 잘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제거하는 저 나름대로의 요령이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해본 결과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너클을 붙일 때 이제 많이 저기 하시는 게, 일단 너클에 들어가는 그 나무 타입이 두께가 조금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얀에서 본 게 아니라 아벨에서도 봤고,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조금 폭넓게 구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구한다고 해서 조금 두꺼운 게 필요하다고 해서 두꺼운 걸 구한다고 해서 그게 막상 작업해 보면, 비싼 것도 제가 경험해 봤는데 막상 작업해 보면 그 나무가 워낙 이게 얇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뭐 바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게 뒤틀어진 건지 뭐 어쩐 건지 모르겠으나 그 두께가 생각보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작업을 할 때, 그리고 파져 있는 홈의 두께도 균일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저는 보통 작업할 때 한 2세트 정도 꺼내던가, 뭐 한 세트를 꺼내도 종이컵을 2개 정도 나왔고, 한쪽에는 끼워봤을 때 좀 얇다고 느껴지는 거를 한쪽에 빼고, 한쪽에는 끼워봤을 때 두껍다고 느껴지는 거를 두꺼운 쪽 한쪽에다 빼서, 이제 평균적인 게 잘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게 작업하다 보면 어떤 거는 그 홈이 조금 굵을 때도 있고 좀 얇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얇다고 빼놓은 거를 거기다 끼우고, 또 굵은 게 필요할 땐 굵다고 빼놓은 걸 거기다 끼우고, 그러면 웬만하면 크게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때려 놓다가는 이게 그 샹크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그냥 허벙허벙 그냥 헐렁헐렁 거리는데 그냥 손으로 밀어 누면 나중에 이제 그 새가 뜬다거나 뭐 제대로 접착이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뭐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영상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아마 너클 이제 옆면을 가는 작업을 할 텐데요. 너클이 이게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약간 샹크보다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샹크보다 좁으면 뭐 물론 작업할 때 한 방에 작업해서 편하긴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레비티션이랑 이 시프트를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좁으면은 그 참 굉장히 빠듯하겠죠. 근데 이제 넓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중음이나 저음 부분은 샹크 간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차고음이나 특히 최고음으로 넘어갔을 때 너클끼리 닿으면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갈아주는 작업을 저는 꼭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보시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성격상 기본부터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작업을 좀 나중에 그것도 해머 붙여있는데 갈아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할 때 기본부터 탄탄히 뭐 문제 있는 부분을 문제 없게끔 해서 작업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뭐 이제 그런 거를 어차피 이 피아노 이 정도 수리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도 않을 텐데, 그리고 요 정도 작업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려면 이 정도 작업은 이 피아노 퀄리티 유지나 뭐 그런 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뭐 이제 탈크칠 뭐 그 하얀색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뭐 제가 뭐 그걸 다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기술 배우러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 흰색 가루 그게 안에서 산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더라 하면 그걸 사는데, 그 입자가 굉장히 고우니까 그걸 쳐넣어 주면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오래 간다.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확실히 안 쳐넣은 거랑 이렇게 툭툭 쳐서 밀어 넣지 않은 거랑 그냥 손으로만 밀어 넣은 거랑 가는 기간이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려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잡소리나 뭐 이제 너클 쪽에서 발생하는 잡소리나 그런 거에 확실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작업을 꼭 해줍니다. 그 외에 너클 뭐 설명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너클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잡담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취미가 여러 개 있었지만 요새는 이제 책을 보는 걸 취미로 하니까 요새 이제 국부론은 다 받고 자본론을 1권을 다 보고 2권을 2권 상인가? 김수행 선생님? 뭐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돌아가셨지만 하여간 그분이 번역한 자본론을 보고 있는데 2권 상 부분을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요새 바빠서 뭐 제대로 못 보고 있지만 그 책이랑 뭐 왜 그 책이 보고 싶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언제지? 제가 공익 다닐 때 제가 그걸 봤거든요. 공익 다닐 때가 정확지는 않지만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어찌저찌 한 1년을 다니고 이제 공익을
책을 넣어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뽑았거든요. 그때는 공익을 1년에 한 번 한 날에 그냥 쫙 이렇게 선착순으로 쫙 클릭해가지고 뽑았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로 가고 싶었던 데가 무슨 도서관 뭐 이런데 되게 편하다 그래갖고, 근데 그게 순식간에 차갖고 못하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데가 이제 법원 아니면 검찰청을 갈라 그랬어요. 근데 법원이 조금 더 낫고 검찰청이 조금 더 힘들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집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으로 선택한 데가 이제 법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을 가게 됐죠, 공익으로. 근데 그때 있을 때, 그때 뭐였냐면 2008년 막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그 후유증이 막 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법원에 앉아 있으면서 뭘 많이 봤냐면, 그 지금이랑 비슷한데 깡통 전세 가지고 전세 사기라고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고 해야 되나? 요새 이제 다들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가 뭔가, 내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데 살아가는데 도대체 자본주의가 뭔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다가 뭐 이것저것 팟캐스트도 듣고 뭐 인강도 듣고 하면서 얘네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궁금하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게 된 게 이제 국부론이랑 자본론이죠. 근데 국부론은 제 생각이랑 조금 틀리더라고요, 내용이. 그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국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아무래도 더 많이 한 것 같고, 제목처럼 국부론이니까 이제 자본론을 보면서 자본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뭐 이제 제가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한데, 그 자본이란 게 뭔가 조금 뭐 그 책에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지금까지 읽고 아직 다 못 읽었으니까 언제 다 읽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거 보다 한 몇 장 넘기다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다가 잠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자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유용한 것, 나에게 유용한 것, 뭐 내가 이거를 남한테 처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유용한 것, 뭐 노동력, 뭐 쉽게 말해서 물이나 뭐 산소가 자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본인데 이제 가격이 없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너무 흔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오늘 얘기하게 되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자본이란 내용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유용한 게 자본, 나에게 유용한 거 혹은 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많이 헷갈린 게,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나도 웃기기도 하지만 또 제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솔직히 돈만 많으면 책이나 보다가 낮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서 헬스장, 돈이 막 너무 많으면, 제가 꿈이 그건데 돈이 막 너무 많아요. 이제 평생 끝났어요. 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낮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한두 시간 정도 헬스나 뭐 수영장이 됐든 운동을 좀 한두 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밥 먹고 책 보다가 또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한 뭐 점심 먹고 또 다시 운동 한두 시간 하다가 또 이제 책 보다가 저녁 먹고 적당히 TV나 만화 같은 거 보다가 잠드는 삶. 그게 제 꿈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뭐 불가능하죠. 하여간 그래서 짬짬이 틈날 때마다 운동은 못하고 있고, 책이라도 보자. 그 책이 취미 중에 비용도 싸고 또 한참 동안 즐길 수 있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재밌어요. 얘기할 상대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뭐 그건 잡소리였고, 자본이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책에서 나오는 그 가치라는 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사용 가치, 교환 가치,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노동이 가치를 부여한다. 가치를 창출한다. 노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크스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생산을 하는 노동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한다. 그 부분이 솔직히 조금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겠죠. 뭐 머리가 나쁘니까 그럴 겁니다. 분명히 우리 마르크스님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잘 틀린 거지. 그지만 제가 보면 노동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거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물건의 형태나 질 혹은 위치 등등등을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서도 뭐 질이 뭐 상승한다? 뭐 꼭 그런, 보통 상승하겠죠. 뭐 노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개판을 내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질을 상승시키려고 만드는 거니까, 보통 이제 뭐 중국 표현으로 갖다가 수리를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거의 새 피아노에 근접하게 뭐 수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 형태로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철광석을 갖다가 뭐 철괴를 만들다던가,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것,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철광석을 철괴로 만드는 것 같이 뭐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 철괴가 이제 뭐 칼이 된다든가, 뭐 쉽게 말해서 완전히 형상이 바뀌는 거죠. 뭐 이제 그런 형태를 바꿔주는 것 뿐이지, 노동이라는 게 이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보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느낌으로는, 뭐 물론 제가 틀리겠지만 이 가치 창출에 있어서 그 마르크스 님께서는 이 유통이라든가 운송의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 그 가치를 만약에 유용성의 획득이라는 걸로 보자면은, 뭐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여기서는 유용하지 않은데 저기서는 유용한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것도 유용성의 획득의 한 분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가치가 솔직히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 노동이 가치를 부여한다? 그게 솔직히 좀 애매해서,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가치라는 게, 어쨌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자연 생산물을 이렇게 획득해서 그걸 가공해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획득을 하느냐, 변형을 일궈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가치라는 거를 그 획득의 효율을 올린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생산한다기보다는 기술의 발전을, 노동이 기술의 발전을 야기해서 그 기술의 발전이 자연 물질의 활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뭐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뭐 생산하거나 형태를 변형하거나 할 수 있다.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을 생산하거나 그러니까 자연 물질의 형상을 변형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약간은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야 물건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유통이 더 원활해지고 또 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야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생산 아니 그러니까 그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 보는 그런 어떠한 가치가 유통의 측면에서도 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마르크스 님께서 얘기하는 가치의 수준과 제가 얘기하는 가치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잡소리 해본 거고요. 할 얘기가 없어서 친구들도 이런 얘기 싫어해요. 근데 유튜브 뭐 보시는 분들 뭐 잡소리 하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으면 뭐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하고 있겠죠. 당연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떠드는 거지. 근데 당연히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저기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잉여가치. 뭐 돈이 실제로 뭐 늘어났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늘어났든 나는 뭘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에? 내가 더 살 수 있는 게 늘어났어요. 뭐 항상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늘어나야 산업이 굴러가고 그러는 거니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 첫째로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늘어났을까? 일단은 제가 거기에 의문이 들어요. 어차피 기술의 발전을 담보하지 않고 기술의 발전이 딱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기술의 발전이 완전히 멈췄다고 했을 때는 뭐 자연 환경으로 인한 뭐 인간이 채굴할 수 있는 뭐 채취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환경 파괴량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더 채취할 수 있고 덜 채취할 수 있고 뭐 기후나 뭐 그런 자연 환경에 의해서 더 생산될 수 있고 덜 생산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비례했을 때 어쨌든 생산할 수 있는 그 절대량은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기술의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유통을 하든 거기에서 발생한 잉여의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위계에 의한 분배의 문제로 보여요. 분배라 그러면 다들 이제 뭐 마르크스도 보고 빨갱이 책을 봤으니까 빨갱이 새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뭐 그리고 저는 그거 얘기하자면 한두 것도 없지만 그 관심이 없는데 이게 왜 분배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윤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협소한 머릿속에서는 기술의 발전을 제외하고 뭐 모든 생산물이 어쨌든 기술이 발전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고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뭐 특허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뭐 특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공권력과 뭐 이렇게 어떻게 잘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독점권을 얻어낸다든지, 뭐 아니면은 유통망을 뭐 엄청난 돈을 들여야 그 큰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본이 있어서 큰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위계 상황에 처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위계 상황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통을
뭐 예를 들어 유통이라고 하면 유통을 나는 10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유통량이 크니까 거기에서 뭐 녹아들 수 있는 노동력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량의 이 퍼센티지를 보면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 어떠한 것에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뭐 나만 취급할 수 있어. 아니면 이거를 쓰려면 나한테 커미션을 줘야 돼.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거가 위계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그 분배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로 통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거지. 제 생각에서는 생산 자체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산은 형태를 변화시켜 줄 뿐이지. 근데 그 형태 변화시키는 물건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또 그 형태 변화 과정에 들어가는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에 독점력을 갖고 있으면 그 이윤이 극대화하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게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그러니까 노동이 강도가 약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뭐 쉽게 잠깐 배우면 그 노동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노동 자체가 굉장히 쉽다든지 하면 그 노동자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뭐 노동 비용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형태의 분배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그러한 뭐 기술을 통하든 뭐 실제로 뭐 정권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독점을 받았든 뭐 아니면 그 처음부터 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내가 갖고 있어서 그 자본의 양으로 어쨌든 그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벽을 세웠든 간에 그러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독점력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독점력 또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한 위계, 뭐 내가 아니면 기능이 더 뛰어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자본 중에 하나인 뭐 내가 명성 자본을 갖고 있어서 저 사람한테 뭐 물건을 사야 돼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거기에는 뭐 연예인처럼 외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지 제 생각에서는 생산은 절대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형태를 변형시켜 준다든지 질을 높여 준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옮겨 준다든지 뭐 그러한 등등의 형태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 지금까지 한 내용 잡소리였고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잡담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잡담이라고. 나도 내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보나? 내 유튜브를? 피아노가 안 팔리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또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끝나가지고 나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뭐야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헬스장 이제 일찍 일나니까 대충 밥 먹고 헬스장 가서 하루 한두 시간 운동하고 또 집에 와서 딱 샤워하고 책 좀 보다가 또 점심 먹고 또 운동 뭐 한두 시간 하다가 또 저기 샤워하고 또 집에서 책이나 보다가 아니면 또 무슨 독서 토론회 이런 데 좀 가서 저기 하고 딱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뭐 아니면 저녁은 또 폼나이 외식 한번 하고 딱 해갖고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딱 보고 만화나 딱 보고 그냥 딱 자는 그런
평화로운 생활 못하겠죠? 하여간 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